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드론, 그러니까 플라잉 로봇이라고 지금 제목은 써 있고요. 우리는 보통 드론이라고 부르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쿼드로터 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중간 내용에 보면 쿼드로터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로터가 4개다. 여러분을 위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쿼드로터를 갖고 왔어요. 이게 진짜 진정 여러분이 알고 있는 쿼드로터고요. 얘는 되게 고가의 모델이에요. 여기 지금 바디가 다 카본 파이버로 되어 있고요. 여기 BLDC 모터가 4개가 붙어 있고요. 컨트롤러 있고 RF 모듈이랑 GPS 모듈이 다 달려 있고요. 뭐 이제 아래쪽에 배터리 있고요. 그래서 이거 원격에서 제어되고요. 지금은 이거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로터 여기 이제 블레이드라고 하는 거 있죠? 로터 블레이드 이거 4개 다 빼놨죠. 부러졌거든. 그래서 요거 이거 되게 이제 비싼 모델이고 이거 100만 원 넘는 모델이야. 이거는 진짜 연구용으로 쓰는 모델이고 이거 갖고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거 로터가 4개다 해서 쿼드로터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고, 그러니까 뭐 이론 뭐 복잡한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전자공학에서 로봇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 드론이라고 하는 이거 항공 쪽에서 오히려 더 이거를 더 뭐 전문적으로 배울 거고,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이동 로봇의 그러니까 모바일 로봇의 제어의 확장 개념으로 요거를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걸로. 그래서 강의 자료를 보면요. 로터가 4개예요. 이렇게 4개고요. T1, T2, T3, T4. 저번 시간에 내가 막 토크랑 스러스트랑 아무튼 좀 막 섞어서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서 대문자 T는 스러스트. 그러니까 약간 추진력이라는 한국어로 이제 번역하면 추진력, 힘이죠. 힘인 거고요. 그 스러스트는 뭐랑 비례하냐면 회전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요. 비례 상수는 B라고 뒀는데 그 B는 여기 보면 리프트 컨스탄트, 그러니까 이거를 띄우는 어떤 상수, 띄우는 것과 관련된 상수인데 그게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에어 덴시티. 그러니까 공기가 조금 덴스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잖아요. 여러분 손으로 이 공기 중에 이렇게 하는 거랑 물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랑 너무 다르죠. 왜? 그 공기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이 사이즈라든가 내가 훑어 지나간 볼륨은 똑같아요. 이렇게 하나 물속에서 이렇게 하나 이 손이 훑은 이 볼륨은 똑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 훑은 이 볼륨 안에 있는 입자, 분자, 여기 이제 공기에 해당하는 분자고 저쪽 물에서는 이제 물 분자겠죠. 그 분자들의 density, 밀도가 너무 다르잖아요. 여기 내가 훑은 동일한 공간에 공기는 되게 띄엄띄엄 있고 기체니까. 액체는 물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은 공간 안에 물 분자가 되게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density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공기 중에서 보면 땅에 가까이일수록 density가 높고요. 하늘로 올라갈수록 density가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소가 부족한 거야. 왜 부족해요? 공기 자체가 밀도가 떨어져. 즉 무슨 얘기냐면 같은 공간 안에 공기가 되게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공기 안에 20%가 산소니까 당연히 그것도 적겠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소가 희박해서 저 위에 전투기 조종사 저 위에 많이 올라가는 전투기 조종사 같은 경우에는 산소 마스크를 따로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에어 덴시티고, 그 다음에 cube of the rotor blade radius. 아까 말한 대로 요 모터의 요 블레이드의 레디어스 반지름의 큐브 하면 세제곱이죠. 세제곱에 비례하는 어떤 값하고, 그리고 블레이드의 개수 우린 4개죠. 그 다음에 뭐 코드 랭스 오브 더 블레이드의 코드 랭스, 이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결국에는 뭐냐면 아까도 그렇고 블레이드의 형상, 사이즈 뭐 이런 거에 연관 아무튼 상관없어요. 블레이드의 형상, 뭐 블레이드가 양쪽으로 2개 있는 것도 있고요. 블레이드가 4개 있는 날개가 4개짜리 블레이드도 있겠죠. 뭐 3개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그런 모양 혹은 크기에 따라서도 추진력이 달라지겠죠. 같은 걸 돌려도. 그래서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 콘스탄트인 거예요.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딱 우리가 어떤 드론을 딱 사갖고 뭐 여기 지상에서 띄울 테니까 여기서 딱 하는 순간에 그 상수는 고정이 딱 돼요.
계산이 되든지 뭐 업체에서 알려주든지 이 제품을 사면 딱 알려준다고요. 그러면 결국 뭐야? 이 로터 하나가 낼 수 있는 스러스트, 위로 올리는 이 추진력은 그냥 그 상수에다가 속도의 제곱인 거예요. 얘가 얼마나 빨리 도느냐 제곱. 그런데 여러분은 뭘 컨트롤해요? 여러분은 오메가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이 로터가, 그쵸? 여기 지금 전선으로 연결돼서 모터, 이건 이제 BLDC 모터거든요. BLDC 모터 컨트롤러로 들어가고, BLDC 모터 컨트롤러는 또 뭐에 연결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여기 빨간색하고 검은색하고 파란색 선이 있는데, 빨간색하고 검은색 선은 당연히 전원이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전원과 마이너스 그라운드 전원 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뭐예요? PWM이에요, PWM. 그러니까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PWM을 만들어낸다고요. 그 PWM을 이 BLDC 요 모터 컨트롤러에서 그 PWM의 위스에 따라서 얘 속도를 제어한다고요.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결국 속도를 내가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도가 뭐랑 연관이 있냐면 스러스트랑 연관이 있고, 그 스러스트가 뭐랑 연관이 있냐면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토크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연결하면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토크를 컨트롤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토크를 결정하고, 그러니까 내가 나는 오메가를 컨트롤 할 건데, 오메가는 누가 컨트롤해요? PWM을 통해서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컨트롤 할 거고,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뭐 여러분 뭐 통신이든 혹은 어떤 내부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명령이 만들어지겠죠. 여기서 이 내부에서 그게 PWM이라고 하는 형태로 로터 쪽으로 날아갈 거고, 그 날아간 그 PWM에 맞춰서 오메가가 속도, 이 모터의 속도가 바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스러스트 추진력이 바뀔 거고, 그 추진력에 따라서 이게 지금 쌍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그랬죠. 여기가 이제 여기 주황색 테이프 붙은 쪽이 직선 이쪽 방향으로 간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 얘가 쌍으로 연결되어 있고, 얘하고 얘가 쌍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랬어요. 진행 방향을 X라고 보고, 여기 이쪽 방향을 Y축 방향이라고 보고, Z축은 이제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뭐 밑으로 보통 Z축은 중력 방향으로 삼죠. 뭐 위로 삼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모바일 로봇 할 때는 요렇게 많이 했는데, 뭐 드론일 때는 이제 중력이 중요하니까 요 밑으로 요 방향이라고 생각합시다. 별로 그게 큰 이슈는 없어요. 중요하진 않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토크가 세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왜? 토크라고 하는 건 회전시키는 거잖아요. 이 몸체 전체를 회전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전하는 방향이 세 가지라고. 즉 여기가 이제 이쪽이 진행 방향인데, 진행 방향, 그러니까 X축이라고 그랬죠. X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면 이렇게 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요 방향, 요 축을 기준으로, 그쵸? 요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면 이렇게 돈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롤이라고 불렀고, 그쵸? 그 다음에 요 Y축, 요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면 뭐예요? 그러니까 진행 방향으로 보면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끄뚝끄뚝 하는 거지. 이걸 뭐라고 해요? 피칭, 그쵸? 자동차 할 때, 이동 로봇 할 때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거든 이거든 똑같아. 똑같아요. 그리고 요는 뭐였어요? Z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금방 얘기한 요 토크가 세 방향으로 존재한다고요. 그치? X축을 기준으로 토크가 토크를 통해서 얘가 회전할 거고, Y축 방향을 이 방향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게 하는 힘이 토크가 생길 거고, 요 방향 Z축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는 요에 의해서 토크가 생길 거예요. 생긴다기보다는 우리가 이걸 제어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그런데 이 중에서 드론을 할 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드론을 한번 날려보거나 혹은 이제 유튜브로 보면 딱 공중에서 딱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얘는 되게 잘 이 공중에서 정지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Z 방향으로는 잘 서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높이, 이 드론의 뭐 여기서 움직일 거냐 여기서 움직일 거냐 이렇게 정지해서 가만히 있게 하는 거는 토탈 스러스트예요. 그게 여기서 보면 토탈 스러스트가 요 뒷부분에 요 부분에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요거예요. 요거 토탈 스러스트.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모든 방향에 이렇게 계산될 테니까 요 매트릭스죠.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곱해질 테니까 전체의 그죠? 전체의 그 요 모터, 요 모터, 요 모터, 요 모터 이 네 개가 결국 다 위로 향하는 힘이잖아요. 이렇게 그치? 스러스트가 그럼 이 네 개의 합으로 인해서 이 전체가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그럼 그러니까 그 스러스트 이 전체의 합을 잘 조정을 하면 요거의 그 위로 올라가는 힘, 요거의 위로 올라가는 힘, 요거의 위로 올라가는 힘, 요거의 위로 올라가는 힘, 스러스트 네 개를 합을 잘 조정하면 이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건 이제 별개로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 맘대로 1m에서 띄우고 있어.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드론이 잘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그러니까 위아래는 아까 말한 대로, 어이구, 쏘리. 오, 털 뻔했다. 금방 위안한 대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Z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는 그냥 토탈 스러스트야. 스러스트에 합으면 돼.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는 이제 어떤 높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앞뒤로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앞뒤로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자 드론에서는 블레이드 여기 이제 로터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나란히 있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는 못 움직여요. 여러분 수평 이동 못 해요. 그래서 드론을 잘 보면 항상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싶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기울여요. 기울이고 나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내가 뒤로 가고 싶으면 뒤로 이렇게 기울인 다음에 움직여요. 그리고 내가 저쪽 방향으로 여러분 카메라 쪽으로 가고 싶으면 그 방향으로 기울인 다음에 이렇게 움직입니다. 오케이?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전진을 하고 싶으면 전진하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앞을 숙여야 돼요. 지금 뭐예요? 피칭을 이용해야 돼요. 왜? 이렇게 숙이려고 하면 요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숙여야 되죠? 이게 피칭인 거예요. 그래서 피치, 노즈 다운, 앞으로 이렇게 꼬꾸라트리면 블레이드가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블레이드 형상에 의해서 이렇게 스러스트가 나오는데 이걸 이 방향으로 기울이면 스러스트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죠, 스러스트가. 그러면 그거에 어느 모멘트? 요 스러스트가 요 방향이니까 요 방향을 X축과 Z축 방향 두 가지 성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X축 성분으로 이렇게 가는 힘이 전달이 되는 거고 이쪽 Z 방향으로는 뭘 해요? 얘가 땅으로 떨어지지 않게. 그쵸? 왜냐면 더 세게 하면 얘가 이제 꼬꾸라질 테니까 이게 회전을 완전하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딱 요 정도 기울기에서 가만히 있어야지만 그거에 이 스러스트의 X 방향으로의 값이 이렇게 가고 전진하는 방향으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요 방향으로는 그리고 요 방향으로는 균형을 잘 맞춰갖고 더 이상 피칭이 안 생기도록 하겠죠? 그럼 그 두 가지가 조합이 돼서 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진할 수 있고요. 공중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회전하고 싶으면 이렇게 돌리면 되죠? 그게 뭐예요? 요 방향에서 이렇게 돌리면 이게 요잖아. 요는 어떻게 생기냐면 금방 여기 잘 있는 대로 모멘트에 봐요. 요거랑 쌍이고요. 얘랑 쌍이라고 그랬죠. 이 쌍끼리는 같은 방향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시계 방향이면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 시계 방향으로 도는 이 두 개의 로터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이 두 개의 로터에 이 회전할 때 우리가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돌고 있는 의자에 지금 이렇게 뱅글뱅글 돌 수 있는 의자에 하는데 회전하는 거 모멘트가 있잖아요. 그쵸? 그거의 차이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쪽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의 그 모멘트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모멘트의 차이에 의해서 전체 모멘트의 그 합의 차이 얘가 크고 얘가 작으면 큰 거가 더 큰 역할을 하니까 빼지면 이쪽의 값이 조금 더 도드라지겠죠? 그거에 의해서 회전한다고요. 어떻게? 그 방향으로. 모멘트 방향으로.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Z축 방향으로의 토탈 리액션 토크라고 한 거예요. 리액션 토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헬리콥터에서 위에 로터가 돌면 밑에 몸체는 그 반대 방향으로 돈다고요. 그게 리액션 토크인 거야. 그런 식으로 토크가 생기는데 그건 어떻게 계산해요? 아까 얘기한 1번하고 3번 스러스트가 쌍이고
2번하고 4번 스러스트가 로터가 그쵸? 쌍이니까 그거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빼기 했잖아. 그래서 차이만큼의 토크에 의해서 얘가 회전을 이렇게 한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 뭐냐면 내가 얘를 요 방향으로 진행 방향을 바꾸고 싶어. 진행 방향을 이쪽이 아니라 나 요렇게 바꾸고 싶어.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요 Z축 방향으로 요를 내가 만들어내면 되는데 그 요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차이 Q1, Q3와 Q2, Q4의 차이에 의해서 스러스트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요. 그럼 스러스트의 차이는 어떻게 스러스트는 뭐에 연관돼 있어요? 오메가에 연관돼 있잖아. 그러니까 속도를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의 속도하고 요 두 개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속도의 차이를 딱 주면 차이만큼 반발 그 리액션 토크가 생겨갖고 얘가 회전을 해요. 이쪽 방향이든 이쪽 방향이든. 그럼 내가 이렇게 가다가 나 이쪽으로 돌아갈래. 이쪽으로 약간 틀을래. 이렇게 틀고 요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전진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내가 내 맘대로 다 되네. 결국 내가 2차원 그러니까 3차원 공간에서 높이도 되고요. 토탈 스러스트를 이용해서 되고요. 전진하고 싶으면 앞으로 피칭을 한 다음에 전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요를 이용해서 요렇게 틀면 되고요. 그럼 다 한 거잖아. 그쵸? 물론 거기다가 비행기처럼 비행기 옆으로 이렇게는 못 움직이잖아요. 비행기 움직일 때 약간 이렇게 들죠. 어떻게 해요? 롤을 이용하죠. 비행기 날아갈 때 비행기 이렇게 쏙 날아갈 때 이렇게 날아가잖아. 그치? 요를 이렇게 돌리지 않죠.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비행기는 없잖아요. 비행기는 그 요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를 만들 수는 있어. 뒤에 꼬리날개 이용해서 요를 만들면 되는데 주로 어떻게 해요? 주로 이렇게 날개 뒤쪽에 보면 이렇게 여러 비행기 타봤잖아요. 그 날개 뒤쪽에 보면 뒤를 이렇게 플립이라고 하나요? 플립? 뭐 이렇게 들어 올리면 요렇게 날죠. 요런 식으로 돌죠. 이건 뭐예요? 이건 롤을 만든 거잖아. 이거 롤. 내가 진행 방향에 이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 진행 방향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도니까 이건 롤이지. 롤을 만들어낸다고. 롤하고 요를 한꺼번에 같이 만들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갈 때는 이런 식으로 날아가요. 근데 얘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드론이 그래서 편한 거야. 다 또 쪼개져 있어. 그러면 다 됐나요? 자, 피칭을 그러니까 내가 전진하고 싶으면 피칭을 먼저 주고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그걸 조절을 해서 각도를 조절해서 이제 전진을 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거라고요. 여기 뭐 복잡하게 써 있는데 요거예요, 요거. 결국 내가 원하는 피칭 세타 피니까 피칭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자, 이렇게 봅시다. 이게 X 방향이고 이게 Z 방향이라고 봤을 때 이제 Y 방향은 이제 표시 못 하겠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울이면 그러면 이제 여기 두 개의 그게 생기겠죠? 로터가 여기 있고 여기 이제 블레이드가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돼 있겠지? 그리고 나서 얼마만큼 기울여요? 세타 P만큼 기울인다고. 세타 P만큼 얘가 기울어지면 그쵸? 이 스러스트 성분은 지금 요 방향이니까 자, 요 방향의 힘이잖아요. 이쪽 방향으로의 힘이잖아요. 이게 스러스트 아니야. 그치? 그 스러스트의 이쪽 방향의 성분과 요 방향의 성분으로 쪼개진다고요. 그러면 요 방향의 성분인 그쵸? 스러스트 X축 방향이죠? 요게 뭐에 기여해요? 이 전체 쿼드로터 드론의 이쪽 방향으로의 가속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쵸? 그리고 Z축 방향으로는 이쪽도 같이 움직일 거예요. 얘가 움직일 때 같은 식으로 이렇게 같이 움직일 거야. 그치? 여기도 세타 P만큼. 여기가 세타 P면 어디가 세타 P죠? 여기가 세타 P인가요? 여기가 세타 P일 거예요. 내가 적어놨어. 혹시 실수할까봐. 그쵸? 세타 P예요. 그 Z 성분은 뭐랑 같으면 돼요? 이쪽 방향으로의 중력하고 상쇄되면 얘가 밑으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여서 Z 방향으로는 중력하고 맞추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진하는 방향으로는 요 성분이 이제 전진하는 속도에 영향을 주겠죠? 그거예요, 그거.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방향은 요로 컨트롤 하고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난 이쪽으로 가고 싶어. 난 저쪽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내 몸체를 이렇게 돌린다고. 요를 이용해서 돌리고 가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싶어. 그럼 요를 돌리고 가고 싶으면 기울이고 간다고요. 오케이? 그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각도를 내가 피칭을 얼마나 해야, 그쵸? Y축을 기준으로 피칭을 얼마를 해야 내가 얼마의 속도로 갈 수 있느냐가 여기서 이제 핵심인 거예요. 오케이? 그걸 계산하는 방법은 결과는 이건데, 잠깐만요. 결과는 이건데 이거 얻어내는 게 되게 간단해요. 금방 얘기한 요 그림에서 바로 계산됩니다. 그쵸? 자, 여기 이 대각선이 t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 t의 x성분은 이 성분이잖아. 뭐예요? 대문자 t의 사인이죠? 사인 세타 p. 그 다음에 ty는 z는 z 방향 요거는 바로 t의 코사인 세타 p죠. 그거를 정리한 게 이거예요. 힘은 x방향, 이게 x, y, z일 테니까 x방향으로는 t 사인 세타 p, z방향으로는 t 코사인 세타 p다. 그쵸? 그러니까 요 힘의 x성분이 이거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정을 하죠. 근사했죠. 이거 근사죠. 이게 뭐예요? 이게 각도가 뭐 그렇다고 막 이렇게까지 틀진 않는다. 조금씩 되게 세타 p가 작다. 세타 p가 작으면 어떻게 해? 사인 세타 p가 있는데 세타 p가 굉장히 작으면 이거 우리 근사할 때 세타 p라고 하죠. 왜? 여러분 사인 함수를 그려보면 이거잖아요, 보통. 그쵸? 그런데 세타 p가 작다는 얘기는 이걸로 이렇게 확대한다는 얘기예요. 확대해서 여기만 보겠다고. 여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딱 느낌이 1차 함수처럼 보이는데, 직선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사인 세타 p는 이 작은 구간에서는 사인 세타 p가 거의 세타 p하고 같다라고 본다고요. 그래서 세타 p가 작은 각도일 때는 이게 성립이 돼요. 오케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나 이쪽 이게 이 드론을 이쪽으로 빨리 가속하고 싶어. 되게 빨리 가속하고 싶어. 아니면 천천히 이쪽으로 가게 하고 싶어. 그럼 뭘 어떻게 결정하면 돼요? 스러스트에 이 모터 스러스트에다가 곱하기 이거 곱하기 세타 p 각도를 많이 기울일수록 더 빨리 간다는 얘기잖아.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같은 스러스트인데 요만큼 하면 이렇게 이 정도 속도로 가고 이걸 이렇게 기울이면 확 가겠지. 그치? 그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z 방향으로는 t 코사인 세타 t인데 t 코사인 세타 p는 세타 p가 작으면 뭘로 근사할 수 있죠? 세타 p 코사인은 이거잖아요. 코사인은 여기서 뭘로 할 수 있을까? 1에 가깝죠. 그래서 t 코사인 세타 p가 요게 f의 z인데 z 방향으로 힘인데 세타 p가 굉장히 작으면 얘는 그냥 1로 봐요. 그러면 그냥 t잖아. 근데 얘가 뭐랑 같아야 돼요? 아까 말했죠. 중력이랑 같으면 된다. 그럼 떠 있을 수 있다라고 그랬죠. 이게 mg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나온 식이 이겁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근사죠. 근사. 코사인 세타 p를 1로 근사한다는 뜻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요 관계식이 되고 여기서 요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결정된 거야. 끝났어. 내가 x축 내 진행 방향으로 뭐 얼마로 빨리 가고 싶어. 그러면 그냥 너무 간단하잖아요. fx는 t 세타 p. 내가 어떤 힘은 mg f는 ma잖아요. 그쵸? 이거 드론의 무게고 내가 원하는 가속도가 딱 결정이 되면 나는 이쪽으로 빨리 X방향으로 빨리 가고 싶어. 그럼 A가 컸으면 좋겠어. 그러면 중력은 정해져 있으니까, M은 정해져 있으니까, FX가 딱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FX가 결정이 되면, 여러분은 세타 P만 딱, 이거는 뭐 산술 계산이니까. 근데 뭐에 따라서? 스러스트에 따라서. 그럼 당연하겠죠. 빨리 가고 싶으면 그러니까 로터를 빨리 돌리든가, 아니면 각도를 기울이든가.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하면 돼요. 그 경우에,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나 원하는 속도가 있어. 나는 얘가 그냥 무조건 가속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떠한 속도, 이게 바로 V의 스타인 거예요. 지금 이 책에서 모든 내가 원하는 위치, 그거는 P 스타라고 붙였고, 내가 원하는 속도는 V 스타라고 붙였어요. 스타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스타는 다 내가 원하는 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속도 V가 있어. 즉 근데 그것도 X 방향으로, 그리고 또 그것도 이 드론을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X 방향으로의 속도가 있는데, 그것과 현재 드론의 속도, X 방향의 속도의 차이가 뭐겠어요? 내가 원하는 속도가 있는데 현재 속도의 차이, 그게 에러잖아요. 그 속도의 에러죠. 속도 차이에다가 상수를 곱해주면 뭐예요? 여러분, 가속도 F는 ma잖아요. 그런데 A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A는 속도의 변화잖아요. V2에서 V1, 그리고 그거를 시간으로 나누죠. 보통 뭐 T라고 합시다. 델타 T라고 할까요? 델타 T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가속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시간의 이 간격이 일정하다면,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드론을 컨트롤할 때 아까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요 지금 이 흐름이 있잖아요. 이 흐름, 이거를 일정한 주기에 한 번씩 계속 제어 명령을 이쪽으로 내보낸다라고 봅시다.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한 번씩 내보내. 뭐 1초에, 그냥 막말로 그냥 1초에 한 번씩 명령을 만들어낸다고 칩시다. 그러면 1초에 한 번씩 내가 원하는 속도와 현재 속도를 계속 1초마다 한 번씩 빼주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 1초 동안에 가속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왜? 여기가 1이고 내가 원하는 속도와 현재 속도를 빼면 거기다가 그냥 M은 상수니까, 질량은 상수 곱해주면 가해야 X방향으로 해야 하는 그 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이거야. 별표니까 X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속도 V 스타가 되기 위한 힘 F 스타인 거예요. 그걸 만들어냈고, 그 만들어낸 걸 갖고 내가 이걸 원하는 거야. 내가 이걸 해야 돼.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만들어내는데 이 식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되잖아요. 이걸 내가 원하는 힘을 만들어내려면 뭐만 계산하면 돼요? 세타만 계산하면 되잖아. 각도. 스로트는 상수라고 보고. 그러면 그래서 요 두 식을, 잠깐 지울게요. 너무 지저분해서. 그래서 요것과 요것이 같다 라고 놓고 정리한 게 요 식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Z방향으로 요것도 여기다 쓱 집어넣어 준 거야. 그럼 식이 이렇게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 다시 한번. 결국 뭐냐면, 내가 X축 방향으로, 즉 이 방향으로 내가 어떤 원하는 속도가 있어. 뭐 3m/s를 나는 이렇게 날아가길 원해. 이렇게 딱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3m/s라고 하는 얘의 원하는 속도, 요것과 얘가 지금 현재 날아가는 속도가 있겠죠. 그건 뭘로 측정을 해요? 여기 GPS 안테나 있잖아. 여기 이거 GPS 안테나일 거야. GPS 안테나를 통해 갖고 얘의 현재 속도는 구할 수 있겠죠? 그 속도의 차이를 딱 하면 뭐야? 속도 에러죠. 속도 에러에다가 이런 상수를 탁 곱해주면 각도가 나오는 거야. 세타 P가. 그럼 내가 3m/s로 얘 날아가려면 너 지금 각도를 이만큼 3도로 바꿔야 돼. 근데 그 3도라고 하는 게 무슨 각도예요? 피치 각도잖아요. 그럼 그 피치 각도는 어디서 제어해요? 피치 각도는 바로 여기 있잖아요. 여기. 피치, 내가 원하는 피치 각도와 현재 피치 각도, 이거의 피치 각도는 또 이 안에 원하는 피치 각도는 아까 말한 이쪽 진행 방향, X축 방향으로의 원하는 속도와 현재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계산된 세타 P의 이 피치 각도의 스타가 있는 거, 원하는 게 있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해요? 얘 자세는, GPS는 여러분, 얘 위치만 알 수 있지 자세는 몰라요. 얘 자세를 아는 방법은 INS, 그러니까 자이로하고 가속도 센서 같은 걸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저번 이 3챕터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뒷부분에
이 자세를 하는 그 계산하는 3차원 공간에서 자세를 측정하는 센서는 자이로는 각속도, 그 다음에 각축으로의 가속도 방향은 가속도 센서, 요 두 가지를 합쳐갖고 뭐라고 불러요? 이너셔 센서라고 부른다라고 불러서 통으로. 그래서 INS라고 그걸 한꺼번에 뭉쳐갖고 IN 시스템이죠. 그래서 INS 센서 시스템을 이용해갖고 세타피를 측정을 하는 거야. 그럼 측정하고 내가 원하는 걸 계산해서 빼고 거기다가 그냥 PD 제어잖아요. PD 제어. 그죠? 이거는 이제 미분값이니까 하면 되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쪽 방향으로의 그 저기 Y축을 기준으로 하는 요 토크 피칭을 만들어내기 위한 요 토크를 계산이 된 거예요. 타우 Y. 그럼 타우 Y가 계산이 되면 그거 갖고 뭘 계산해요? 타우 Y가 알면 그걸 이용해서 스러스트가 결정이 된 거고, 그 스러스트가 여기서 이제 이 전식이 이거죠. DB가 아니라 원래 이제 식을 좀 생략한 거죠. 여기서 보면 어떻게 생략한 거예요? 원래 식은 DT1 빼기 DT3였지. 결국 뭐냐면 타우 Y를 알면 타우 Y를 알면 T1 이거 D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럼 이 공통이니까 뺄게요. 공통이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D는 상수고 T1과 T3의 차이를 안 거 아니에요. 그 차이를 알고 나니까 그걸 이용해서 뭘 해요? 오메가를 계산하면 돼. 오메가는 어떻게 계산해요? 오메가는 바로 이거라고 그랬잖아. T는 상수 B의 오메가 제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 된 거 아니야. 자, 다시 보면 여기서 Vx가 내가 원하는 Vx 이게 있어. 그치? 원하는 속도, 지금 X방향으로 속도가 있어. 이걸 만들어내려면 기울여야 돼. 피칭을 해야 돼. 그 피칭을 하려고 보니까 타우 Y를 계산을 해야 되고 타우 X도 알아야 되네. 타우 Y를 알고 나니까 스러스트를 조정해야 되네. 특히 2하고 3번. 그걸 알고 보니까 오메가 1하고 3, 1번하고 3번 이 모터의 속도를 알아야 되네. 그걸 알고 나니까 PWM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네. PWM을 이용해서 컨트롤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뭘로 계산해요? 결국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다 하는 거예요. 이 흐름이에요. 그리고 회전도 아까 말한 대로 이걸 통해서 방향, 진행 방향, 그러니까 요를 만들어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다 끝났죠? 이거예요, 이거. 이게 드론이에요, 이거. 이거를 복잡하게 정리한 게 여기서 막 식을 막 쓰고 했지만 컨셉은 이겁니다. 되게 간단해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끝인데 하나 더 나가서 속도가 아니라 나는 이 드론으로 하여금 이제 내가 이제 내 컨트롤 이 리모컨으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드론은 보통 리모컨으로 하지만 여러분 뭐 포지션 컨트롤도 할 수 있어요. 즉 뭐냐면 지도나 뭐 이런 거에서 야 너 지금 현재 위치에서 10m 옆으로 가. 딱! 그러면 여기서 쫙 가서 딱 쓴다고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자, 아까는 원하는 속도를 계산했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속도는 아까랑 똑같은 거야, 컨셉. V가 원래 델타 T분의 델타 포지션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속도는 델타 T는 상수라고 보고, 그걸 KP라고 봅시다. 그럼 뭐예요? 위치의 차이야. 내가 원하는 위치와 현재 위치의 차이면 돼요. 근데 이 위치는 뭘로? 이건 GPS로. 이건 GPS. 실내에서는 뭐 가속도 센서밖에 못 쓰고, 실내에서는 GPS가 안 잡히니까.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가속도 센서랑 아까 말한 자이로 혹은 컴파스 뭐 이런 걸 조합해서 추정을 하는 거, 이 위치를 추정을 하면 되는 거고, 밖에서는 GPS가 있으니까 그거 갖다 쓰면 되는 거고. 얘는 뭐예요? 원하는 포지션은 여러분이 주는 거 아니야. 10m 옆으로 가. 아니면 지도 탁 띄워놓고 너 위치가 지금 여긴 거는 GPS로 다 보이니까 여기 있는데 너 저쪽 그 지도에 여기로 가. 그러면 그게 원하는 위치잖아. 그럼 그 차이를 상수 곱해갖고 원하는 속도로 만들어내고, 즉 여기서부터
다시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거꾸로 가면 돼요. 원하는 위치를 이용해서 원하는 속도를 만들어내고, 원하는 속도를 이용해서 각축 방향으로의 토크를 계산해내고, 그 토크를 만들어내기 위한 스러스트를 계산하고, 그 스러스트를 만들어내기 위한 회전, 모터의 회전 속도를 계산하고, 그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PWM을 만들어내면 돼요. 다 한 거야. 오케이? 이 컨셉입니다. 자, 이거는 내가 인터넷에서 구해갖고 올려놓은 거고요. 이거는 그냥 전반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4개의 모터가 동일하게 지금 약간 이게 이쪽 화살표가 굵죠. 이쪽 2개 화살표가 굵고 얘는 얇잖아요. 그러면 2번하고 4번을 좀 세게 돌린다는 얘기예요. 세게 돌리면 뭐예요? 내가 이 방향으로 세게 돌리니까 전반적으로 내가 이쪽 방향으로 세게 만들어내는 그 모멘텀을 만들어낸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아까 리액션 토크는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고요. 그래서 안티 클락와이즈, 즉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는 얘기. 전체 드론이 약간 이런 식으로 돈다는 얘기고, 그거의 반대는 B죠. B는 오히려 이쪽 방향으로 세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토크가 세게 생기니까 몸체는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즉 시계 방향으로 약간 이렇게 돌아요. 이게 이 방향으로 생기는 그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C는 뭐죠? C는 뭐예요? 이 4개를 그냥 다 세게 돌려. 세게 돌려. 다 세게 돌리면 어떻게 돼요? 스러스트가 전체가 합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여기 보면 요거죠? 요거잖아요? 그냥 전체 합이죠? 근데 마이너스 붙인 이유는 내가 중력 방향을 밑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의 반대 방향이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게 반대 방향이어서 마이너스라고 붙였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야. 전반적으로 이 4개의 합을 전반적으로 다 작게 하면 내려오겠죠? 그럼 이건 내려오는 거고 올라가는 거고. 그게 테이크오프, 랜드. 그러니까 C하고 G를 한꺼번에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E하고 F가 피치죠? 자, 보세요. 얘하고 얘, 지금 진행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 얘하고 얘는 그대로 그냥 뭐 이렇게 적당히 유지하는 와중에 얘를 원래 이 2개가 쌍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얘만 세게 돌리면, 얘가 세게 돌리면 이렇게 되겠죠? 세게 돌리니까 얘가 세니까 휙 이렇게 돌겠지. 이렇게 돌면 뭐예요? 이 방향으로 롤이 생긴 거죠? 잠깐만, 이가 피치야? 잠깐만, 진행 방향을 어디로 했는지 내가 지금 솔직히 까먹었다. 이 책에서는 피치가 진행 방향이니까 진행 방향이 이쪽인가 보다. 피치가 이쪽 방향인가 보다, 여러분. 이게 진행 방향인가 보다. 오케이. 그러면 얘랑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빨간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피치 다운이죠, 맞나요? 피치가 생긴 거고, F는 반대로 이렇게 한 거니까 피치 업. 이렇게. 그럼 이제 뒤로 날아가겠지.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갈 거고, 이렇게 하면 뒤로 가고, 그렇죠? 요거고요. 그다음에 얘네 둘은 뭐예요? G는 아까 테이크오프 했고, H하고 D하고 H, 얘네 둘은 또 똑같은 거죠. 이 방향인데 이렇게 하면 롤이 생긴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옆으로 가는 거지,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앞으로 숙이면 앞으로 가고, 뒤로 젖히면 뒤로 가는 거고,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쵸? 롤도 아까 피치랑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계산하는 거. 방향만 다를 뿐이야. 그러면 플라잉 로봇은 다 한 거예요. 여러분, 드론 다 한 거야, 이제, 여러분. 쉽지? 그러니까 드론이, 그래서 이 드론 쿼드로터만 보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바일 로봇하고 뭐 그렇게까지 차이가 없는 3차원이라서 뭐 되게 복잡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이 책에 희한하게, 원래 이 책은 모바일 로봇인데 갑자기 생뚱맞게 요 드론이 나온 겁니다. 쉬우니까. 그것과 관련된 이게 지금 뭐랄까, 시뮬레이션, 매트랩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뭐 공기의 덴시티, 뭐 이런 거에 대한 바람 영향, 뭐 이런 거 전혀 고려 안 돼 있어요. 오케이? 중력은 있을 거예요. 중력 빼고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시뮬레이션 해보면 시뮬레이션에서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한 것 같고 그대로 밖에 나가서 이 진짜 드론을 똑같은 알고리즘을 넣어갖고 돌리면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컨셉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적용이 될 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100% 좋은 시뮬레이터는 아니지만 컨셉을 검증하기 위한 제어 컨셉, 컨트롤 스킴이라든가 컨트롤 컨셉에 대해서 검증하기에는 괜찮은 모형이고요. 여러분이 실제 할 거는 이거는 이만큼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모델이 주어진 거야. 여러분 시뮬레이션 하려면 그 시뮬레이터 안에 프로그램 안에 그 물리 환경에 대한 모델링과 그 로봇에 대한 모델이 들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넣어줘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 거고 실제 제어는 지금 여기 보면 색깔에 따라서 요만큼 요게 약간 요렇게 핑크로 뭐지? 이게 피치하고 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왜? 이게 이제 그 위치 제어하기 위해서 아까 그거죠. 그 다음에 요 파트가 애티튜드 자세죠. 이게 피치 이건가 보다. 그리고 요거는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 그쵸? 그거고 그 다음에 요 파트는 저기 위로 Z 방향으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고 요게 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요로 들어갔고 요 두 개가 합쳐져 갖고 피치하고 그 롤로 갔고 얘는 스러스트로 갔죠. 오케이? 그래서 그 결과 값을 여기 쿼드로터라고 하는 모델로 들어간 거야. 마치 우리 이동 로봇 할 때 바이스클 모델처럼 이거는 여러분이 손댈 필요는 없고 이거는 이 책의 저자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야. 이 모델 자체를. 그래서 그냥 갖다 쓰면 돼. 근데 이 모델이 바로 아까 저번 시간에 수업에 썼던 이거예요. 이거를 거기다 넣어 놓은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실제 여러분 시뮬레이션 해보면 오우 뭐 되게 멋있어. 2초인가? 2초 정도 이제 Z 방향으로 스러스트를 이용해서 올라갔다가요. 그 다음에 원으로 이렇게 싹 돌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매트랩 카피가 5카피밖에 없는데 우리 대학원 수업용으로 지금 되게 많은 학생들이 숙제 때문에 숙제하려고 이걸 쓰고 있나 봐. 그래서 지금 내가 접속이 안 돼요. 내가 지금 매트랩 접속이 안 돼갖고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 그건 좀 이해를 하세요. 자, 4장은 그래서 끝났습니다. 질문 있어요? 4장? 4장 숙제 얼마만큼 할까? 잠깐만요. 4장의 숙제가 그렇게 많은가요? 4장 숙제가 얼마나 많을까? 몇 문제일까? 잠깐 봅시다. 자, 4장의 숙제가 8번까지 있네요. 1번에서 8번. 쉽지 않아 이거 여러분. 8번은 쿼드로터야. 그러면 8번 빼고 합시다. 1번에서 7번까지만 합시다. 4장 숙제는 1번에서 7번까지만 하세요. 오케이? 내가 채팅창에 해줄게요. 자, 4장 숙제는 1번에서 7번까지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어떻게 보면 5장, 6장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센서 기반 모바일 로봇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5장에 근데 책이 5장을 너무 단순하게 막 너 이거 다 알지?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5장 그런데 그 다른 되게 좋은 웹사이트라든가 뭐 카네기 멜론 대학의 유명한 교수님 강의 자료를 인터넷에서 구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한테 공유를 하고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오케이? 자, 이제 이번 파트 2에서는 모바일 로봇 비이클 했고요. 이제 내비게이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이후에는 로컬라이제이션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요. 그러면 센서 기반 모바일 로봇에서 이론 파트는 끝나고요. 왜냐면 7장부터 7, 8, 9장인가까지는요. 팔에 관련된 얘기예요. 매니플레이터. 근데 그거는 이 책에서는 다루긴 하는데 나도 여러분한테 설명해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인트로덕션 투 로보틱스라고 하는 저번에 얘기했었죠. 크레이그 책에 잘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서 또 설명하긴 좀 그래. 그래갖고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로스를 이용한 실습을 할 겁니다. 필요하면 뭐 잠깐 이 책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제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이제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항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항법. 여기 써있죠? 로봇 항법이라고 하면, 로봇으로 하여금 어떤 골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골까지 가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장애물, 그러니까 제일 큰 게 두 가지죠. 장애물을 회피하고, 그거를 이제 obstacle이라고 부르고요. obstacle, avoidance. 이게 장애물 회피라고 하죠. obstacle avoidance라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카테고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골까지 가는 거예요. move to go. 그쵸? 골까지 가는 거랑 장애물 회피하는 거. 요 두 가지를 합쳐서 항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비게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목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내비게이션 맨날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엘리베이터까지 어떻게 갈까? 그러면 엘리베이터 가려면 책상을 피해서 문을 지나서 가다가 사람이 복도에서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피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앞에 가서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야 되니까 엘리베이터 버튼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향해서 서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얼마나 가까이 있어야 되냐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 있을 만큼, 팔을 뻗어서 누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가야 되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이 한 일상의 움직임은 다 내비게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 내비게이션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리액티브 내비게이션하고 맵 베이스드 플래닝이라고 해서 나누는데, 내가 예전에 그 석사 때 논문을 쓸 때는 리액티브 내비게이션과 델리버러티브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렇게 나눴었어요. 근데 논문을 보면, 내가 쓴 석사 때 논문이 내비게이션 논문이거든. 그 논문에 보면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다른 되게 유명한 그 책의 저자분이 그렇게 나눴거든.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리액티브는 지도를 쓰지 않고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리액티브라는 건 반응이야. 즉 뭐냐면 목표물이 저기야. 난 그거에 반응해서 갈 거야. 그러다가 장애물이 근처에 와. 나 이거에 반응해서 피할 거야. 그거.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움직이는, 직관이라고 해야 되네. 그냥 그때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리액티브 내비게이션이에요. 이게 주로 곤충들이 이걸 쓴다라고 보는 거야. 왜 그러냐면 곤충을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곤충의 뇌에는 지도를 기억할 만큼의 뇌세포가 없대요. 너무 곤충을 비하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렇대요. 책에 그렇게 써있는데 내가 얘기한 건 아니야. 그래서 얘는 지도가 없기 때문에 플랜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보면 로봇은 센서하고 뭔가 센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곤충도 감각기관이 있죠. 더듬이가 됐건 눈이 있으면 눈도 있을 수도 있고요. 곤충도 눈이 있잖아, 그렇지? 눈이라고 부르진 않지. 아무튼 시각 감각기관이라고 합시다. 감각기관이 있고 그걸 통해서 뭔가 주변 환경을 센싱을 하고 그냥 움직여요. 다리가 있고 하니까. 그런데 플랜을 안 해요. 왜? 뇌 세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단순해. 그래서 얘는 들어온 정보에, 센싱 정보에 따라서 그냥 반응만 한다라고 봅니다. 보통. 그거를 리액티브 내비게이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로봇공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개미들 봐. 저기 머리가 없는, 그 생물학자들이랑 같이 일했겠죠. 생물학자들이 그러는데 개미는 뇌도 없는데, 뇌세포가 되게 적어서 지도도 없을 것 같은데, 얘는 알아서 자기, 저 음식 집어갖고, 그쵸? 죽은 무슨 다른, 지렁이 사체를 하든 뭘 하든, 그거 갖고, 자기 집까지 잘 가는데? 그것도 막 협동해서? 아니, 뇌세포도 없는 애가 어떻게 저렇게 마치 생각하는 것처럼, 플랜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 그거를 생물학자들이랑 같이 코어를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컨셉이 리액티브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즉 지도 없이도 뭔가 할 수 있다. 복잡한 일을 할 수 있다. 되게 단순한 그 리액션만 갖고도 충분히 어떤 그 복잡한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어떤 옛날부터 주장하는 그 많은 학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로널드 아킨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그 교수님하고 로드니 브룩이라고 하는 분하고 이런 분들이 리액티브 내비게이션 갖고 충분하다. 그건 이제 그분들은 이제 내비게이션 표현이라면 보다는 그때는 리액티브 비헤이비어라고 했죠. 행동. 그냥 이렇게 반응하는 행동으로도 충분히 복잡한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안 돼. 개미 보고 아무리 어떻게 해도 개미한테 야 저기 너 이쪽으로 해가 문 쪽으로 해갖고 저기 가갖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안 되잖아요. 아무리 훈련을 해도 그건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리액티브 내비게이션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맵 베이스드 플래닝입니다. 이거 맵 베이스드 플래닝은 당연히 어떤 그 뇌에 해당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지도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플랜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이 두 가지를 오늘 설명할 건데요. 일단 리액티브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여기서 보고 나도 안 거야. 개미니, 이런 단세포 생물도 뭔가 하긴 해. 너무 신기하잖아. 여기 써있잖아. 싱글 셀드 오가니즘. 단세포 생물. 이거 플라겔레이트? 뭔지 모르겠어요. 플라겔레이트라고 하는 이 단세포 생물조차도 단세포니까 여러분 뇌세포가 따로 세포가 하나인데 뭐 걔가 무슨 뇌가 있겠어? 없지. 이거 하나조차도 뭔가 뭔가 목표를 찾아가는 듯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얘는 이제 먹는 거밖에 없겠죠. 목적이. 그러니까 뭔가 먹이를 향해서 계속 가고 발견하면 먹고 또 가고 먹고 뭐 이런 거겠죠. 그걸 한다는 얘기예요. 얘는 뇌가 없어서 지도도 없을 거고 뭐 계획 뭐 생각을 할 것 같지도 않는데 이런 행동을 하고 개미들도 아까 말한 대로 뭐 이렇게 집단적으로 뭔가 뭐 음식을 들고 나르고 뭐 역할도 분담돼 있고 뭐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액티브 내비게이션이 나온 거고 그거의 최초의 컨셉을 그건 리액티브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걸로 로봇이 될 것 같다 라는 걸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이거 한번 보여줬었던 것 같은데요. 브라이텐버그 비클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비클은 금방 얘기한 대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없고요. 바로 모터가 연결되어 있는 바퀴에다가 센서를 직접 연결을 한 거예요. 이렇게 직접. 이렇게. 그래서 이거 아마 저번에 이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쵸? 요 왼쪽에 광 센서와 오른쪽에 광 센서를 이용해서 빛이 들어온 쪽에 그 센서에 연결되어 있는 모터를 동작시키는 거예요. 즉 이게 센서가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이쪽 다리야. 이 손은 이쪽 왼쪽 다리에 연결되어 있고 오른쪽 손은 오른쪽 다리에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뭐가 햇빛이 보이면 이쪽으로 막 얘를 막 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 태양이 이쪽에 있네? 그럼 막 얘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태양 쪽으로 가요. 빛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느낌이야. 얘가 빛을 향해서 막 가는 거야. 오케이? 반대 방향도 돼요. 아까 저번에 이것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광센서를 반대 방향으로 엮잖아요. 이쪽의 광센서를 오른쪽 다리와 연결하고요. 이쪽의 광센서를 왼쪽 다리와 엇갈리게 연결을 해놓으면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대단하죠. 그건 마치 빛을 피하는 것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한 곤충들 중에 모기도 빛을 보면 바로 피하죠. 빛하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자다가 모기 있을 때 불을 딱 켜면요. 모기들이 눈이 너무 부셔서 그런지 뭐 멈춰 있거나 아니면 어두운 곳으로 숨는데요. 바퀴벌레들도 밝은 빛 오면 도망가죠.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근데 나방은 빛을 보면 달려들잖아요. 이런 느낌이야. 걔가 뭐 뇌가 있어갖고 저기 뭐 이미지 프로세싱을 해서 이건 촛불인 것 같고 이거는 뭐 전구인 것 같고 이거는 무슨 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방이 촛불인지 자기가 가까이 가면 타 죽는 빛인지 전구처럼 그냥 밝은 빛인지 가까이 가도 안 죽는 건지 구별 못하니까 촛불로 그냥 다가가서 타 죽는 거잖아요. 그냥 빛의 밝기만 체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방에 그렇게 막 뇌가 있어서 막 생각을 이미지 프로세싱하고 뭐 열을 감지하고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런 식으로 근데 그거 갖고도 충분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100x100 이 공간에서 아까 이런 큰 공간에서 태양을 여기다 놓은 거예요. 태양을 여기다 놓은 거고 각 위치에서 여기 이제 굉장히 점이 많다라고 보면 돼요. 각 위치에서 계산을 한 거예요. 이제 뭐 태양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쪽 방향으로의 그러니까 바퀴가 두 개가 있을 거고 이쪽 센서 이쪽에 연결된 센서에서 태양빛이 들어오고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센서 쪽에는 태양빛이 좀 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거고 다 움직이게 될 거라고. 그 움직이게 되는 어떤 그것들을 요 각 지점에서의 움직여야 하는 그런 어떤 방향들을 색깔로 표현을 해보면 이게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갈 것처럼 되고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선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색깔로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마치 어디에 있거나 이 화살표를 따라서 쭉 얘는 이쪽으로 수렴하는 빛을 따라 수렴하듯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브라이텐버그 비클이고요. 그거를 우리 요 책의 저자는 우리 저번에 그 4장에서 배웠던 바이시클 모델에다가 정말 단순하게 센서 두 개 붙인 거예요. 오른쪽 센서, 왼쪽 센서에다가 붙이고, 그쵸? 붙인 다음에 거기에다가 보세요. 여긴 뺐죠? 라이트는 빼고 이쪽에다가 더했죠? 그리고 이쪽 레프트 센서는 뺐죠? 그러면 요 동그라미는 요 두 개를 빼고 2를 더했죠. 숫자 2를 더했죠? 그게 이거잖아요. 그걸 어디다 넣었어요? 그 결과를 V에다 넣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전거로 모델링이 가능한 이 로봇은 이게 이제 브라이텐버그 비클이라고 보면 이 브라이텐버그 비클의 직선 속도는 2 빼기 오른쪽 바퀴에서 들어온 센서의 값 빼기 왼쪽 센서 오른쪽 센서와 왼쪽 센서의 센서 값 빼기 숫자 여기다 2를 그러니까 2를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주면 직선 속도가 되는 거고 회전하는 속도 여기 이제 저 간말을 넣었죠. 간말은 어떻게 넣었어요? 오른쪽과 왼쪽 센서의 값을 뺐어요. 한쪽은 더하고 한쪽은 뺐으니까 빼기죠. 서로 차이에다가 뭐 K라고 하는 상수. 근데 지금 여기 보면 K라고 하는 상수를 그냥 여기는 5로 정했죠. 5로 해서 실제 해본 거야. 해봤더니 아까 요 모양이 이렇게 돼서 쫙 가더라. 정말 단순하지 않아요?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어딨어. 그냥 센서에서 들어온 값에다를 그냥 더하거나 빼거나 끝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하지 않고도 간단한 아날로그 소자, 뭐 저항, OP앰프 이런 거 이용해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해.